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채널은 늘 여러분과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들을 나누는 공간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의 작은 고양이가 한 사람의 완전히 망가진 하루를 어떻게 구해줬는지에 관한 거예요. 이 이야기 저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 빠져들어 볼까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마음에 드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그날은 정말 뭐 하나 잘 풀리는 게 없는 최악의 하루였다. 아침부터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게 일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가 7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어서 심장이 쿵 떨어졌다. 회사까지 8시 반까지 가야 했는데 이미 늦은 거였다. 정신없이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는데 하필 그날 아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이 현관문을 잠갔다. 비를 뚫고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느라 옷은 이미 축축이 젖었다. 신발 안까지 물이 스며들어서 발이 차갑게 젖는 느낌이 너무 싫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가방 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서류 몇 장이 젖은 바닥에 흩어졌고 그걸 줍느라 또 시간을 허비했다. 지하철에서 겨우 숨을 고르며 회사에 도착했지만 내 책상에 앉자마자 상사가 날 불렀다. 자료, 이게 뭐야? 이걸로 발표하라고? 이렇게 대충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 상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니 빨간 펜으로 수정된 흔적이 가득했다. 내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였는데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너무 한심해서 그냥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다. 상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너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 있을 자격 없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내 자신감은 이미 바닥을 쳤다. 동료들은 내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다들 자기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평소엔 농담도 주고받던 팀 동료 민수 씨가 내 책상 옆을 지나가며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가지러 갔다. 그 무관심이 더 아팠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혼자 조용히 일어나 회사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삼각김밥 하나를 골라 창가에 앉았다. 비 내리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창문에 빗방울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걸 보는데 내 마음도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손에 든 삼각김밥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였다. 도저히 입맛이 없었다. 편의점 직원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다. 세상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퇴근길은 더 끔찍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밀치며 지나갔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 발을 밟았다. 이어폰을 꼈지만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상사의 목소리, 동료들의 무관심한 눈빛, 그리고 내 실수로 가득 찬 서류만 떠올랐다.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골목 어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야옹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다. 너무 지쳤으니까. 발걸음을 떼려는데 그 소리가 자꾸 날 붙잡았다. 고개를 돌리니 비에 젖은 작은 고양이가 판지 상자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 고양이는 정말 작았다. 비에 털이 다 붙어서 몸이 더 쪼그라들어 보였다.
꼬리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 눈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마치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작은 생명체는 얼마나 더 힘들까? 주머니를 뒤지다 점심때 먹다 남은 참치캔이 손에 잡혔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옆에 있던 걸 무심코 집어넣었던 거였다. 무릎을 꿇고 캔을 열어 고양이 앞에 놓았다. 비가 내 얼굴에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참치를 먹기 시작했다. 작은 입으로 한 입 또 한 입 먹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다. 비는 계속 내 머리 위로 떨어졌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그 작은 생명체가 내 앞에서 밥을 먹는 걸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느껴졌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그런 기분이었다. 고양이가 참치를 다 먹고 날 쳐다봤다. 조그만 혀로 입을 핫더니 내 손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왔다. 손을 내밀자 머리를 부비며 그르릉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웃음이 터졌다. 오늘 하루 처음으로 웃은 거였다. 너도 비 맞아서 힘들었지? 내가 말하자 고양이가 다시 야옹하며 대답하듯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손으로 고양이의 젖은 털을 쓰다듬었다. 털은 축축했지만 그 아래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 골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진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이 녀석도 혼자 비를 맞고 있었구나. 근데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있잖아. 그 생각이 날 위로했다. 고양이는 내 손을 톡톡 치며 놀았다. 작은 발바닥이 내 손가락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간질간질했다. 문득 비는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졌다. 이 골목이 비의 집일까? 누군가 버리고 간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렸다. 비도 나처럼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었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고양이 생각이 자꾸 났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작은 생명체로 가득했다. 이름이 뭘까? 그냥 비라고 부르기로 했다. 비 오는 날 만났으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판지 상자 밑에서 또 비를 맞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다. 창밖을 보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비를 데려오지 않은 게 후회됐다. 다음 날 퇴근길에 다시 그 골목으로 갔다. 이번엔 참치캔 2개를 챙겼다. 편의점에서 일부러 큰 캔으로 골랐다. 골목에 들어서자 비는 거기 있었다. 날 보자마자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다. 야, 너 나 기다렸어? 농담처럼 말했지만 가슴이 뭉클했다. 비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참치를 먹었다. 이번엔 좀 더 여유롭게 맛있게 먹는 것 같았다. 비 옆에 앉아서 골목을 바라봤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빵집 간판이 깜빡이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우산이 색색깔로 반짝였다. 비는 내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 평범한 순간이 왜인지 특별하게 느껴졌다. 비를 만난 뒤로 내 하루는 조금씩 바뀌었다. 회사에서 실수를 해도 상사한테 혼나도 퇴근길에 비를 생각하면 버틸 힘이 생겼다. 비를 만나러 갈 때면 늘 참치캔과 함께 작은 우산도 챙겼다. 비가 오는 날엔 비와 함께 우산 아래 앉아서 골목을 바라봤다. 비는 내 옆에서 그르릉 소리를 내며 몸을 부볐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어느 날은 동료 민수 씨가 내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밝아진 거야?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그냥 웃으며 응, 그냥 좋은 친구를 만났어 라고 대답했다. 비를 말한 거였지만 민수 씨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아파 보였다. 털이 푸석하고 평소처럼 폴짝폴짝 뛰지 않았다. 눈도 살짝 흐릿해 보였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비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근처 동물병원으로 달렸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의사가 비를 진찰하며 말했다. 영양실조가 좀 있고 감염이 있어요. 약 먹이고 잘 돌보면 나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비가 아프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비를 품에 안고 약을 먹였다. 비는 힘없이 내 품에 기대 있었다. 작은 몸에서 나는 따뜻한 체온이 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날 밤 비를 안고 소파에 누웠다. 너 꼭 나아져야 해, 알았지? 비는 약한 소리로 야옹하고 대답했다. 눈물이 났다. 내가 비를 구한 줄 알았지만 사실 비가 날 구하고 있었다. 비가 없었으면 나는 그 망가진 하루를 어떻게 버텼을까? 비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비는 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 보냈을까? 누가 비를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만든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동안 비를 집에서 돌봤다. 회사에 다녀오면 제일 먼저 비에게 달려갔다. 비는 점점 기운을 찾았다. 약을 먹이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비야, 너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비는 내 목소리에 대답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비를 돌보는 동안 나는 내 안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애쓸 수 있다는 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몇 주 뒤 비는 다시 생기를 찾았다. 골목에서 날 보자마자 폴짝폴짝 뛰어와 다리에 머리를 부볐다. 털은 다시 부드럽게 반짝였고 눈은 맑게 빛났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비는 내게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다. 그날 비와 함께 골목에 앉아서 하늘을 봤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햇살이 비의 털에 닿아 반짝이는 걸 보는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비를 만난 이후 내 삶은 많이 바뀌었다. 회사에서의 힘든 순간들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 퇴근길에 비를 만나면 모든 게 괜찮아진다. 비는 내게 작은 행복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도. 지난주엔 비를 위해 작은 집을 만들어 골목에 놓아줬다. 나무 상자와 방수천으로 만든 조촐한 집이었다. 비가 그 안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비의 집을 만들 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 고양이 예전엔 다른 집에서 키우던 애였어. 주인이 이사 가면서 두고 갔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렸다. 비도 나처럼 버려진 적이 있었던 거였다. 할머니는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너 덕에 요즘 저 녀석이 행복해 보여.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비를 구한 만큼 비도 날 구한 거였다. 비는 이제 그 골목의 작은 주인공이다. 가끔 동네 아이들이 비를 보러 오기도 한다. 아이들이 비에게 야옹 소리를 흉내내며 깔깔대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웃음이 나온다. 그럴 때면 나는 멀리서 비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 작은 고양이가 내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비를 처음 만난 그 골목은 이제 내게 그냥 골목이 아니다. 내 망가진 하루를 구해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다. 이제 힘든 날이면 비를 찾아간다. 비는 언제나 거기 있다.
작은 발로 내 손을 톡톡 건드리며 말하는 것 같다. 괜찮아. 너도 나처럼 작아도 빛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믿는다. 비가 내 망가진 하루를 구해줬듯이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땠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라는 작은 고양이가 준 위로가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줄 몰랐거든요. 특히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주인공이 비를 통해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가 버려졌던 과거를 딛고 다시 행복을 찾은 모습, 그게 정말 뭉클했어요. 우리 모두 살면서 힘든 날이 있잖아요. 상사한테 혼나거나 친구와 오해가 생기거나 그냥 모든 게 꼬이는 날들. 근데 그럴 때 아주 작은 순간이나 만남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는데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제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비와 주인공의 이야기가 제게 그때를 떠올리게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시죠?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든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친절이든 여러분의 망가진 하루를 구해준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받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비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는 하루 보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